자, 예제 5번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여기서 썼던 거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제곱이 1인데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게 앞뒤가 바뀌어 있으면 플러스 1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예제 5번은 이 간단한 성질만 알고 있어도 이거 보세요.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제곱 1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예제 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예제 6번의 문제를 볼게요. 성질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옳은 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이제 하이퍼보릭 사인은 우리가 앞에서 그래프를 그려본 것처럼 기함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죠. 이거 틀렸습니다. 하이퍼보릭 코사인은 좌우 대칭이 되는 우함수입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나 플러스를 대입하나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역시 이건 우함수라는 것 맞습니다. 자, 이제 하이퍼보릭 사인의 덧셈 공식은 신코프 코신이 신코프 코신 맞습니다. 하이퍼보릭 코사인의 덧셈 공식은 가운데 부가 바뀌지 않습니다. 코코프 신신인데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나하고 다가 되어 있어야 되네요. 나, 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예제 7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이퍼보릭 탄젠트 x가 1이고 하이퍼보릭 탄젠트 y가 마이너스 1이라면은 이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고 있네요. 자, 이제 하이퍼보릭 탄젠트 x 마이너스 y죠. 가운데가 마이너스면은 1 마이너스 하이퍼보릭 탄젠트 x 하이퍼보릭 탄젠트 y분의 가운데가 뺄셈입니다. 마이너스 하이퍼보릭 탄젠트 y예요.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 플러스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다 마이너스가 돼 있어야 돼요. 1 마이너스,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던 하이퍼보릭 탄젠트 x 1, 하이퍼보릭 탄젠트 y가 마이너스니까 2개 곱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1이고요.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고 하이퍼보릭 탄젠트 y가 마이너스가 플러스 1이 되는군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1, 2분의 2 약분하면 1이군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한 값은 이 항등식만 알고 있어도 쉽게 풀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안 배워서 몰라서 어려운 거죠. 뭐든지 다 배우고 나면 쉬워요. 근데 사실 수학은 이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화책을 본다면 아주 즐겁게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 하고서 계속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건 수학처럼 만화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이해했다 싶으면 다음 절 또 가면 또 어려운 게 나오고 또 다음에 보면 또 어려운 게 나와서 약간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면 그냥 즐기다가 어려우면 그냥 책 덮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뭘 할 사람 없거든요. 하지만 시험을 위해서 하는 공부죠. 책을 덮으면 덮을수록 당연히 그 뒷부분은 전혀 모른다는 얘기가 되니까 시험 문제가 그 뒷부분에서 나온다면 본인의 결과가 어떨지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을 위해서 하는 공부라면은요, 하기 싫어도 일정한 양을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됩니다. 수학이 사실 대학교 과정의 수학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수학도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건데요. 대학 수학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 어려운 수학을 되도록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강의 시간이 길어지는 한이 있어도요. 수학은 이해 과목이거든요. 이해를 하지 않고 무조건 외우면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자신이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머리가 새하얗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새 외웠는데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시험 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즉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와줘야 되는데 무조건 외우면,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외우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시험을 위해서 하는 공부니까 암기도 해야 됩니다. 안 외우고서 시험을 잘 볼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외우는 것도 맞는 말인데요. 그러나 수학은 다른 과목과는 달라요. 이해를 하면서 외워야지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학은 이 만화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재미로 볼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지만은 은근과 끈기를 갖고 계속 책을 보세요. 매일매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서 얘기했듯이 선생님은 대충 강의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알죠? 각자 책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할 거라면 강의할 필요 없어요. 결과적으로 무조건 외우라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야 이거 그냥 외워 이렇게 해버린다면 사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면 그래 외우면 되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만약에 수학을 처음 한다든가 수학을 너무 어려워한다든가 한다면은 그렇게 공부하다면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강의 시간이 길다고 해서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은 한 번의 강의를 잘 듣고 10번의 복습을 하는 효과가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잘 듣고 바로 복습을 하세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복습을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잊어버리게 되는 건 인지상정이고 누구나 다 그래요. 선생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봄에 이걸 잘 공부했어요. 1변, 3세, 미분적분화, 함수편, 미분편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한 여름쯤 되니까 이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불안해합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아예 안 봤다면 당연히 불안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봄부터 계속 꾸준히 잘 공부를 했어요. 일정 시간이 지났어요. 몇 개월 지나서 잊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책을 덮으면 생각이 안 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한 학생하고 안 한 학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 한 학생은 책을 다시 펴도 모릅니다. 여전히 까막눈이에요. 하지만 공부를 하고 한참 지나서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학생은 책을 다시 펼쳐보세요. 새록새록 생각이 날 겁니다. 바로 어제 공부한 것처럼 기억이 나요. 단지 책을 덮어서 생각이 안 나는 것뿐이지 책을 펼치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기억 속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비록 몇 개월 후에 잊어버린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몇 개월 후에 다시 책을 보면 돼요. 그래서 복습하자는 얘기입니다. 시험 공부는 반복이에요. 선생님이 항상 누차 강조하거든요. 시험 공부는 반복이라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죠. 다시 보세요. 그러나 두 번째 공부할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공부할 때는 이 한 권의 책을 뭐 2달 동안 겨우 해서 끝났다 한다면 두 번째 책을 볼 땐 2달 안 걸립니다. 한 달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왜? 웬만한 건 이제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가 다 생소하지는 않을 테니까 어느 정도 아는 것이 기억이 되살아날 것이고 모르는 것, 표시해놓고 넘어갔던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서 보면 되니까 2달 걸렸던 게 한 달, 한 번 다시 또 복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름 정도면 또 책을 보게 돼요. 한 3번, 책을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본 다음에 계속 문제풀이 한다면 여러분들 모두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대학에 동시에 합격이 가능합니다. 시험 문제 스타일이 다 다른 대학이라 할지라도 자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모든 대학들의 시험 문제의 그 범위를 전부 다 커버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습만 하고 제대로 잘 쫓아와 주기만 한다면은 충분히 여러 대학에 복수 합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믿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열심히 합시다.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재랄지라도 이번 입시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대학이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자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의 의지를 믿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결과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수학은 재미없는 과목이라 할지라도 인내심을 갖고 하세요. 아시겠죠? 스스로가 이거 안 하면 안 돼. 난 시험 공부를 할 거예요. 시험을 보러 가니까 그때 가서 당황하고 싶지는 않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시험장에 가서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게 있으면은 내가 왜 여기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마치 우스갯소리를 했던 이런 말들이 실전에서 나타나면 안 돼요. 그때는 정말 시계 보면서 열심히 야 이거 몇 분 안 남았네 빨리빨리 풀자. 정신없이 문제를 풀고 있어야 돼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이 거침없이 막힘없이 막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고생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웃으려면요 지금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흘린 땀은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기쁨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힘내서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할 것이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여러분들 모두를 이해시키려고 꼼꼼하게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혹시 난 수학을 잘하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점프하세요. 알고 있는 저는 그냥 점프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책만 쭉 보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혀 수학을 모르는 학생들은 선생님 믿고 따라오세요. 잘하는 학생도 선생님 믿고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만약에 본인이 알면 이런 내용 난 다 알아요. 그러면 그건 점프를 해도 돼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적절하게 취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있죠? 이거 몰라도 돼. 시험에도 안 나와. 절대 이런 말로 건너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 또는 책에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힘냅시다.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 모두 다 합격의 목표를 위해서 지금 힘껏 달려가 봅시다. 자, 예제 7번 이하 됐죠? 자, 이어서 8번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퍼보릭 코사인 x 5분의 13이에요. x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x가 0보다 크니까 이 정도 있는 거죠. 하이퍼보릭 코사인이 이거죠. 그러니까 x가 여기 정도 있을 때 이게 5분의 13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시라는 얘기죠. 자, 이제 그러면 하이퍼보릭 코사인 x가 5분의 13이라면은
자, 정의로부터 2분의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은 5분의 13이에요. 자, 이제 양변에 2를 곱합니다. 그러면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퀄 5분의 2를 곱하니까 26이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의 양변에다가 2의 x승을 다 곱해요. 이 방정식을 풀 생각이거든요.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라는 얘기였어요. 자, 2의 x승을 다 곱하니까 2의 2x승, 그 다음에 이건 2x승 곱하니까 지수법칙으로부터 1, 5분의 26 2x승 이렇게 됩니다. 한쪽으로 넘겨요. 자, 2의 2x승 마이너스 5분의 26 2x승 플러스 1 이퀄 제로예요. 자, 우리 방정식을 좀 더 수월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 계수가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정수계수를 갖게끔 해서 구하는 게 좀 더 계산하기 수월할 테니까요. 다시 양변에 5를 곱합시다. 자, 이제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2x승을 대문자 x라 놓겠습니다. 그럼 x는 당연히 양수죠. 지수함수니까요. 치역은 항상 양수예요. 따라서 5x의 제곱 마이너스 26x 플러스 5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는지 봅시다. 5, 1, 5,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0 맞네요. 플러스 5 맞네요. 그래서 5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5 이퀄 0으로 인수분해 됐습니다. 따라서 x는 5분의 1이거나 x가 5분의 1이거나 또는 x가 5가 나옵니다. 근데 x는 중간에 치환한 값이었으니까 2x승이에요. 2x승이 5분의 1이거나 또는 2x승이 5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둘 다 양수한 조건을 충분히 만족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다시피 x의 양수잖아요. 근데 2x승의 그래프도 한번 볼까요? 혹시 두 개 다 답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자, 2x승 이건데 x가 양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두 개 다 답이 될지 하나만 답이 될지를 검토를 해봅니다. x의 양이면 항상 이 값이 1보다는 크네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양수가 있다면 그건 답이 될 리 없습니다. 1보다 작은 거는 답이 될 리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1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될 수 있고 이건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풀었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2x승은 5라고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얘는 3이니까 아니에요. 옳은 것을 구하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이퍼보리 사인 x를 계산한 결과가 맞나요?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퍼보리 사인 x를 계산해 보죠. 정의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이걸 이미 계산해 놨으니까 2x승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x승이에요. 5 마이너스, 자, 이거는 분의 1 역수의 뜻이니까 5분의 1이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계산합니다. 5분의 25에서 1 빼니까 24를 2로 나눈 거죠. 내항분의 외항을 계산하는데요. 자, 이거 약분되니까 12, 그러니까 5분의 12가 되는군요. 자, 5분의 10이에요. 플러스 5분의 10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마이너스 5분의 10이니까 틀렸습니다. 당연히 이건 나올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하이퍼보리 사인을 이 그래프를 같이 포개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하이퍼보리 사인이 이 하이퍼보리 코사인을 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건 양수가 나왔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퍼보리 탄젠트를 계산하라는 얘기죠. 하이퍼보리 탄젠트는 자, 이걸 계산해 볼게요. 자, 하이퍼보리 탄젠트는 하이퍼보리 코사인분의 하이퍼보리 사인이 있잖아요. 하이퍼보리 코사인은 문제에서 5분의 13 그리고 하이퍼보리 사인은 5분의 12예요. 정도라니까 13분의 12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위아래가 바뀌어 있으니까 또 틀렸어요. 자,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그럼 이거밖에 없네요. 하이퍼보리 코사인 2분의 x가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하이퍼보리 코사인은 항상 치역이 1보다 커요. 자, 하이퍼보리 코사인 2분의 x에 자, 이제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 보는데요. 자, 이 값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는 하이퍼보리 코사인 자, 2x는 하이퍼보리 코사인 2x는 하이퍼보리 코사인 x의 제곱 더하기 하이퍼보리 사인 x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됐죠? 자, 이제 이런 관계식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계산할 때 하이퍼보리 코사인 x의 제곱에서 하이퍼보리 사인 x의 제곱을 뺀 것이 1이잖아요. 이 사실로부터 넘기면
이제 하이퍼볼 코사인 x의 제곱은 1 더하기 하이퍼볼 사이니까 1 더하기 2배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요 식에서 잘 볼까요? 우리는 다음 같은 관계식을 또 얻을 수 있어요. 이 등호관계로부터 하이퍼볼 사인 x의 제곱은 1을 넘기고 2로 나눠버리면 2분의 하이퍼볼 코사인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항듯이 책의 옆에다 잘 적어두세요. 사실 예로부터 당연히 나오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뒤에 가서 적분할 때 많이 사용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성질을 이용해서 넘기면 이 하이퍼볼 사인 x의 제곱은 하이퍼볼 코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2배 하이퍼볼 코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따라서 얘도 넘기고 2로 나누면 또 다른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하이퍼볼 코사인 x의 제곱은 넘어갔고 2로 나누니까 2분의 요거 하이퍼볼 코사인 2x 그리고 플러스 1 넘어갔으니까요. 이런 관계식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어디 여백에다 잘 적어 놓으세요. 자, 이제 이렇게 제곱들을 2배각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함수도 이와 비슷한 식이 있었죠. 사인의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그리고 코사인 x의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가 있었는데 그와 매우 닮아있는 비슷한 성질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성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이퍼볼 코사인 2x를 바로 계산하지 말고 제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2분의 하이퍼볼 코사인 2각의 2배요. 2각의 2배. 이 각의 2배라니까 이게 x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1입니다. 하이퍼볼 코사인 2x가 하이퍼볼 코사인 x가 5분의 13이잖아요. 이 식을 계산합니다. 2분의 여기 5분의 13 플러스 1입니다. 5분의 5가 됐죠. 그러면 2호 아예 통분하겠습니다. 4양분의 0 하면 2호 10분의 5분의 5, 5하고 13을 더하니까 18 이와 같이 됐습니다. 약분하죠. 2로 약분하니까 5분의 9가 나오는군요. 근데 이건 제곱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제곱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제곱하기 전에 있는 값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제곱하기 전에 있는 값은 하이퍼볼 코사인 2분의 x는 이때 주의할 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아니에요. 하이퍼볼 코사인은 항상 치역이 1보다 크나 같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루트만 나와요. 그래서 플러스 루트 5분의 플러스 루트 9는 3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5분의 3이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이 옳다는 것을 이 공식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대동소이한데요. 하이퍼볼 코사인 3분의 5로 주어져 있고 x가 양수라면은 나머지 5개의 쌍곡선 함수 값들을 모두 다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했던 예제 8번의 문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하는 요령은 똑같아요. 자, 이제 하이퍼볼 코사인 x가 3분의 5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사실로부터 2분의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은 3분의 5입니다. 자, 이제 양변에 이거 한꺼번에 계산합시다. 양변에 6을 곱해요. 6을 곱하면 3, 2의 x승 그 다음에 6을 곱하니까 여기 약분돼서 3을 다 곱한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3, 2의 마이너스 x승 6을 곱하니까 30이 같이 됐습니다. 6을 곱하면 약분되는군요. 2, 5, 10이군요. 쉽게 말해서 양변에 2를 먼저 곱하고 양변에 다시 3을 곱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이 식의 양변에다가 2x승을 곱합니다. 3, 2의 2x승 3, 12의 x승이고 한줄로 다 넘겨요. 3, 2의 2x승 마이너스 12의 x승 플러스 3 이퀄 제로입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3, 1, 3, 1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3, 2의 x승 마이너스 1과 2의 x승 마이너스 3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따라서 두 개 곱해서 0이니까 앞에 0이거나 또는 뒤가 0이다 라고 풀면 돼요. 2x승 그래서 3분의 1이거나 또는 2x승은 3이 나오는데요. 이게 답이 될 리 없다고 할 수 있어요. x가 양이니까요. 왜냐하면 2x승은 이렇게 돼 있고요. x가 0일 때 0,1을 지나고 x가 양이면 항상 1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된다는 것. 그래프의 개형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x승은 3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나머지 다른 쌍곡함수를 다 구하시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이퍼볼 사인 x를 또 구합니다.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2분의 3 이거 3이에요. 마이너스 이거는 2x승의 역수니까 3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고요. 통분하도록 하죠. 3분의 9에서 3분의 1 빼면 여기는 3분의 8 이렇게 내양분의 0 하니까 약분하면 3분의 4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이퍼보릭 사인 x는 3분의 4가 됐어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4개의 쌍곡선 함수도 모두 다 구하겠습니다. 자, 이거 2개가 구해지면 나머지 쉬워요. 하이퍼보릭 탄젠트 x는 하이퍼보릭 코사인 x분의 하이퍼보릭 사인 x잖아요. 정의로부터 하이퍼보릭 코사인 x가 3분의 5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이퍼보릭 사인 x는 3분의 4예요. 그래서 여기가 3분의 4 이렇게 되니까 정돈하니까 5분의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 됐네요. 나머지 3개는 역수잖아요. 그래서 하이퍼보릭 시컨트는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역수죠. 그래서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역수니까 3분의 5 역수니까 5분의 3이고, 또한 하이퍼보릭 코시컨트 x는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역수죠. 그래서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역수니까 4분의 3이에요. 그리고 하이퍼보릭 코탄젠트는 하이퍼보릭 코탄젠트 x는 하이퍼보릭 탄젠트 x의 역수예요. 그래서 4분의 5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모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뭐냐면은 조금 전에는 이제 앞에 예제 8번 풀듯이 이렇게 풀었는데요. 이렇게 풀어서 하이퍼보릭 사인 x를 찾았어요. 이걸 찾은 다음에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다음같이 풀어도 됩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쌍곡선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도 돼요. 즉 하이퍼보릭 코사인의 제곱에서 하이퍼보릭 사인의 제곱을 뺀 것이 1이죠. 이 사실로부터 하이퍼보릭 사인의 제곱은 넘기니까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요게 문제에서 주어졌죠. 3분의 5라고. 제곱하면 9, 5, 25, 마이너스 1이니까 9분의 9예요. 25에서 9를 빼는 거니까는 16 이와 같이 되는군요. 따라서 하이퍼보릭 사인의 제곱이 9분의 16이니까 하이퍼보릭 사인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데 마이너스는 무형근입니다. 왜냐하면 x가 양수잖아요. x가 양수면 하이퍼보릭 사인은 이렇게 x가 양수면은 치역도 양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더 빨라요. 단지 이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예제 8번을 풀이하듯이 계산한 것 뿐이에요. 근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쌍곡선 함수의 항등식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래프의 경우로부터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면 조금 전에 풀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이 값을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구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쌍곡선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이어서 역쌍곡선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